네, 오늘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아주 매력적인 도시죠. 빌바오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행 가이드나 또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 관련 기사들, 그리고 날씨 정보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빌바오의 진짜 속살, 그 매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한때는 좀 쇠락했던 산업도시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변신했는지 그 이야기는 물론이고 빌바오 가면 여긴 꼭 가봐야 한다 하는 곳들, 또 독특한 바스크 문화랑 음식 이야기, 그리고 특히 9월에 방문 계획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딱 맞는 실용적인 정보까지 저희가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빌바오 효과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가 도시를 바꿨다. 또 이런 성공 신화.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도시 전체의 노력, 그리고 그 강인한 바스크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단순히 건물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오늘 그 다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우선 지금의 빌바오 어떤 곳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빌바오는요, 스페인 북부 해안가에 있고요. 바스크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예요. 수도는 아니지만요. 재밌는 게 도시가 여러 언덕에 이렇게 푹 둘러싸여 있고 또 네르비온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쫙 가로질러 흘러요. 그래서 그런지 현지 사람들이 애칭으로 엘 보초라고 부른대요. 엘 보초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구멍이나 분지 같은 느낌? 약간 푹 파인 곳에 자리 잡은 도시라는 뜻이죠. 아하, 엘보초 귀여운데요? 빌바오 하면 역시 그 극적인 변신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잿빛 공업 도시에서 지금은 완전히 반짝이는 문화 허브로 탈바꿈했잖아요. 도시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부심까지 확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변화의 중심에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었던 건 분명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사실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도시 기반 시설 정비, 예를 들면 네르비온 강변 개발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 같은 것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빌바오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 하나 잘 지었다 이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냥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도시재생이 얼마나 복합적인 과정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 9월에 빌바오를 가면 날씨는 좀 어떨까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저희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 2025년 9월 빌바오는 여행하기 꽤 괜찮은 날씨일 것 같아요. 평균 기온을 보니까 최저가 한 15도, 최고가 23도 정도. 오, 딱 좋은데요? 네, 너무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춥지도 않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쾌적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바스크 지방이 원래 좀 비가 잦은 편이라 9월에도 가끔 가벼운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나와요. 확률은 한 18% 정도. 그럼 우산이나 가벼운 방수 재킷 정도는 챙기는 게 좋겠네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습도는 한 70% 정도 되고요. 딱 뜨는 시간은 보니까 오전 7시 50분쯤이고 해 지는 건 저녁 8시 20분쯤이네요. 해도 꽤 길어서 활동하기 좋겠어요. 그럼 옷차림은 반팔 위에 걸칠 가벼운 가디건이나 얇은 바람막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딱 좋죠. 그럼 이제 빌바오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좀 둘러볼 시간인데요. 역시 구겐하임 미술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럼요. 1997년에 문을 연 프랭크 게리의 이 걸작 건축물. 정말 빌바오의 운명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번쩍이는 티타늄판들. 이게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어떤 각도에서 보면 배의 돛 같기도 하고 네르비온 강변에서 빛받아서 반짝이는 모습 보면 정말 와 소리가 절로 나온다던데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또 시간대나 날씨에 따라서 느낌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미술관 건물 자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인 셈이죠. 그리고 미술관 앞마당에 명물 있잖아요. 그 제프 쿤스의 거대한 꽃강아지 퍼피.
아, 네, 알아요. 맨날 옷 갈아입는 강아지. 네. 계절마다 다른 생화로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그 옆에 루이즈 부르주아의 거대한 거미 조형물 마망. 이것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고요. 아, 마망. 실제로 보면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내부는 또 어떻다고 하던가요? 리처드 세라의 그 거대한 철제 작품들이 공간을 압도한다던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정말 그 스케일이 대단해요. 작품이랑 공간이 어우러지는 게 정말 압도적이죠. 구겐하임은 단순히 미술품을 전시하는 걸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빌바오 효과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도시 재생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한 곳이에요. 그래서 방문하시면 꼭 여러 각도에서 외관도 감상해 보시고 무료 가이드 투어도 있어요. 바스크어, 스페인어, 영어로 제공되니까 시간 맞으면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오디오 가이드 앱 같은 거 활용하시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위고 트립 같은 앱도 있고요. 아, 그리고 미술관 안에 식당도 있다면서요. 미슐랭 스타 받은 내류와 레스토랑도 있고 좀 더 캐주얼한 비스트로도 있다고 하니 뭐 식사까지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요. 자, 그럼 이 현대적인 아이콘에서 이번에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빌바오의 심장부, 구시가지, 카스코 비에오는 어떤가요? 아, 좋습니다. 카스코 비에호, 바스코로는 사스피칼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름 뜻그대로 7개의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에요. 중세시대의 골목길 풍경이 잘 남아있죠. 대부분 보행자 전용 구역이라서 아주 편안하게 산책하기 좋고요. 낮에는 상점이나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밤이 되면 핀초스 바로 변신해서 활기가 넘치는 곳이에요. 구시가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플라자 누에바 광장인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아치형 회랑이 쫙 둘러싸고 있던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신고전주의 양식이라고 하죠. 거기 주말에는 벼룩시장 같은 것도 열리고 주변에 맛있는 핀초스 바들이 쫙 깔려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플라사 누에바는 정말 구시가지의 중심 같은 곳이에요. 핀초스 투어 시작하기에도 딱 좋고요. 근처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일부기도 한 산티아고 대성당도 있어요. 고딕 양식인데 이것도 꽤 볼만하고요. 또 네오바로크 양식의 아리아가 극장도 아주 멋있죠. 아, 그리고 리베라 시장, 메르카도 델라 리베라. 이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시장이요? 네, 1929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시장인데 유럽에서 가장 큰 실내 시장 중 하나래요.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바뀌었고요. 1층에서는 신선한 식재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고 2층에 랄 리베라 가스트로플라사라고 푸드코트처럼 꾸며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핀초스랑 음료를 맛볼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경험이죠. 와, 시장에서 핀초스를 먹는다. 재밌네요. 구시가지가 뭔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면 강 건너편 엔산체 지역은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엔산체는 19세기 후반에 도시 확장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신시가지예요. 그래서 딱 보면 바르셀로나처럼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획이 잘 되어 있고 건물들 모서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듯한 독특한 형태가 특징이에요. 넓은 그란비아 거리를 중심으로 백화점, 명품샵, 은행 같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빌바오의 세련된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엔산체에도 멋진 건축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자료에 이름들이 막 나오던데 사실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혹시 이것만은 꼭 봐라 하는 게 있을까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걸으면서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느끼시면 좋은데 굳이 꼽자면 그 가우디 건축이 살짝 떠오르는 독특한 외관의 카사 몬테로라는 건물이 있어요. 일명 빌바오의 가우디 집이라고도 불리는데 재밌고요. 또 유리랑 철골 구조가 되게 인상적인 바스크 보건부 건물도 눈에 띄어요. 현대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여러 길이 방사형으로 만나는 모유아 광장, 플라자 모유아가 엔산체의 중심인데 여긴 뭐랄까 현지인들 약속 장소 같은 느낌? 분수도 있고 예뻐요. 아, 그리고 도심 속 공원, 도냐 카실다 공원도 엔산체 쪽에 있죠. 오리공원이라는 귀여운 별명도 있다던데 빌바오 미술관도 그 공원 안에 있고요. 네, 맞아요.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빌바오 미술관은 지금 한창 확장 공사 중이에요.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계를 맡아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공사 기간 동안 일부 구역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정말요? 그럼 부담 없이 한번 들러볼 만 하겠네요?
네, 스페인 미술이나 특히 바스크 지역 화가들 작품에 관심 있으시면 좋은 기회죠. 이야, 구겐하임 말고도 정말 흥미로운 장소들이 많네요. 옛날 와인 창고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꿨다는 아스쿠나 센트로아. 이것도 플립스탁이 디자인했다면서요. 특히 그 건물 안에 기둥 43개가 디자인이 전부 다 다르다고 하던데 그 아트리움 공간이 되게 인상적일 것 같아요. 심지어 무료 입장이고요. 네, 거기도 꼭 가볼만 하죠. 그리고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한 하얀색 아치형 다리, 수비수리 다리도 빌바오의 랜드마크 중 하나예요. 이게 바닥이 유리라서 비 오는 날 미끄럽다는 논란이 좀 있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나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시내 전경을 보고 싶다면 아르찬타 산으로 올라가는 푸니쿨라를 타는 걸 추천해요. 아, 케이블카 같은 거요? 네, 그걸 타고 정상에 올라가면 아까 말한 엘보초, 그 분지 지형이 한눈에 쫙 들어와요. 도시 전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특히 교통카드인 바리카드로 타면 요금도 아주 저렴하고요. 와, 정말 빌바오는 건축물 구경하는 재미만 해도 쏠쏠하겠어요. 근데 빌바오의 매력이 건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독특한 바스크 문화, 그리고 사람들 사는 이야기도 궁금해요. 그렇죠. 빌바오를 여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아마 언어일 거예요. 스페인어랑 같이 에우스케라라고 하는 바스크어가 공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거리 표지판이나 가게 간판, 안내문 같은 게 거의 다 두 언어로 병기되어 있어요. 아, 그럼 바스크어를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뭐 필수는 아니지만 간단한 인사말 정도 알아두면 현지인들이 되게 반가워하겠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카이쇼, 감사합니다, 에스케리 가스코, 뭐 이 정도. 카이쇼, 에스케릭 아스코. 오케이. 그리고 빌바오, 아니 바스크 지방 전체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음식, 특히 핀초스. 아,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핀초스는 정말 빌바오 미식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빵 조각 위에다가 온갖 창의적인 재료들을 꼬치, 즉 핀초로 꽂아서 만든 작은 요리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음식이 아니라 뭐랄까 사교 문화의 일부예요. 사교 문화요? 네, 저녁 시간쯤 되면 사람들이 이바저바 옮겨다니면서 핀초스 한두 개에다가 와인이나 맥주 작은 거 한 잔씩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이걸 치키테오라고 부르는데 빌바오 가시면 이건 꼭 경험해 보셔야 해요. 와, 치키테오. 바호핑 같은 거네요. 재밌겠다. 근데 핀초스 바가 정말 많다던데 어딜 가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아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나 아니면 이 핀초스는 꼭 먹어봐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워낙 좋은 곳들이 많아서 사실 어딜 가도 평균 이상은 하는데요. 그래도 몇 군데 유명한 곳을 꼽아보자면 엔산체 지역에 있는 엘 글로보라는 바가 있어요. 여기는 게살그라탕, 핀초스, 창그로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시그니처 메뉴예요. 엄청 부드럽고 고소해요. 오, 게살그라탕 맛있겠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라비냐 델 엔산체라는 곳도 유명한데 여기는 뭐 부드러운 돼지 볼살 요리 핀초스도 맛있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바스크 치즈케이크 있잖아요. 그 원조격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아, 진짜요? 그 치즈케이크의 원조가 거기예요? 네, 뭐 산세바스티안에도 유명한 곳이 있지만 여기도 아주 오래되고 유명해요.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구시가지 플라자 누에바 주변에도 훌륭한 바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구레토키는 좀 더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핀초스로 현지인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또 100년 넘은 카페 이루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정말 독특해요. 약간 무어 양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여기서 파는 양고기 꼬치, 핀초 모르노가 싸고 맛있게로 유명해요. 와, 카페에서 양꼬치를 판다고요? 특이하네요. 정말 밤마다 개성이 넘치네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치키테오의 매력이죠. 아, 듣기만 해도 배고파요. 웃음. 핀초스 말고 다른 바스크 전통 음식이나 음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핀초스 말고도 맛있는 거 많죠. 대표적인 생선 요리로 대구를 올리브 오일이랑 마늘 소스에 익힌 바칼라오 알필필이라는 게 있고요. 음료 중에서는 차콜리라는 지역 화이트 와인을 꼭 맛보셔야 해요. 약간 탄산감이 있고 되게 상큼해서 해산물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특히 높은 데서 잔으로 콸콸 따라주는 그 당식이 보는 재미도 있죠. 아, 그거 본 것 같아요. 쇼처럼 따라주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바스크 전통 사과주인 사가르도아도 있고요. 맥주는 작은 잔으로 마시는 걸 수리토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점심때는 메뉴들 디아, 그러니까 오늘의 메뉴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푸짐하게 코스처럼 먹을 수 있다는 팁도 있었어요. 이것도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보통 전체, 본 요리, 디저트나 커피, 그리고 음료까지 포함해서 15유로 내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이런 미식 경험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핀초스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바스크 요리 교실 같은 걸 들어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네, 좋네요. 음식 이야기와 함께 빌바오 사람들의 어떤 열정,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축구가 아닐까 싶어요.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 이야기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 정말 세계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철학을 가진 구단이죠. 그 선수 선발 정책 때문이죠. 맞아요. 오직 바스크 지역 출신 선수나 아니면 바스크 지역의 유소년 팀에서 성장한 선수들로만 팀을 구성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랑 도시 그리고 팬들 사이의 유대감이 상상 이상으로 강해요. 단순한 축구팀을 넘어서는 어떤 바스크 정체성의 상징 같은 존재죠. 그래서 그들의 홈구장인 산마메스는 대성당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예요. 와, 대성당이요. 경기장 투어나 박물관 방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러서 그들의 자부심과 역사를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박물관도 꽤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빌바오 여행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교통편이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다니는 게 좋을까요? 빌바오 시내 교통은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지하철이 아주 효율적이고 깨끗해요. 노몬 포스터가 디자인한 유리 입구, 포스테리토라고 불리는 게 또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아, 그 버섯처럼 생긴 유리구조물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강변을 따라서 이동할 때는 트램도 좋아요. 지상으로 다니니까 경치 구경하면서 이동하기 좋죠. 시내버스인 빌보버스는 빨간색, 외곽으로 나가는 광역버스 비스카이버스는 초록색인데요. 사실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바리카드예요. 아, 그 충전식 교통카드. 이거 정말 필수템이라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카드 자체 가격은 3유로 정도인데 이걸 사서 필요한 만큼 충전해서 쓰면요. 지하철, 트램, 시내버스, 아까 말한 아르찬다 푸니쿨라, 심지어 조금 이따 얘기할 근교의 비스카야 다리 곤돌라까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개별 티켓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더 좋은 건 한 장으로 여러 명이 같이 찍고 탈 수도 있어요. 오, 진짜요? 일행이 있으면 카드 하나만 사도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정말 편리해요. 지하철역 자동 판매기에서 쉽게 구매하고 충전할 수 있으니까 꼭 발급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바리카드 꼭 기억해야겠네요. 물론 구시가지나 신시가지 중심부, 강변 같은 주요 지역은 걸어 다니기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날씨만 괜찮다면 산책하듯이 도시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고요. 숙소는 어느 지역에 잡는 게 좀 편리할까요? 아무래도 교통 편리하고 볼거리 먹거리 많은 카스코비에호, 즉 구시가지나 엔산체 신시가지 지역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아니면 네르비온 강변 근처도 전망 좋고 괜찮고요. 호스텔부터 5성급 호텔까지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예산이랑 동선 고려해서 위치랑 후기 잘 살펴보고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바오를 좀 제대로 즐기려면 어느 정도 여행 기간을 잡는 게 좋을까요? 정말 핵심만 딱딱 짚고 본다면 2박 3일도 가능은 하겠지만 좀 여유롭게 구석구석 둘러보고 맛있는 것도 실컷 즐기고 싶으시다면 최소 3박 4일은 잡는 걸 추천해요. 만약 근교까지 다녀오실 계획이라면 하루 정도 더 추가하시면 좋고요. 아, 마침 근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빌바오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료에 몇 군데 언급이 있었죠? 네. 가장 많이 추천하는 곳은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푸엔테 콜간테, 우리말로는 비스카야 다리예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송교, 그러니까 다리 밑에 곤돌라 같은 걸 매달아서 사람과 차를 실어 나르는 다리인데요. 아, 신기하다. 네, 지금도 실제로 운행하고 있고요. 곤돌라 타는 건 바리카드로도 가능해요. 아니면 다리 위쪽 보도를 따라서 걸을 수도 있는데 이건 유료. 여기서 보는 전망이 또 아주 멋지다고 해요. 지하철 타고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거리라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왕좌의 게임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곳, 가스텔루가체도 있잖아요. 그 바위 섬 위에 성당 같은 게 있는 곳,
드라마에서는 드래곤스톤으로 나왔죠? 근데 거기는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해서 접근성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가기 전에 교통편을 좀 미리 잘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미식에 정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버스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샌세바스티안까지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거기도 정말 미식의 도시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빌바오의 과거와 현재, 그 놀라운 변신 과정부터 시작해서 인상적인 건축물, 독특한 바스크 문화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실용 정보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와,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낡은 산업도시의 유산 위에 세워진 그 눈부신 현대 건축물들의 조화, 또 중세시대 골목길의 정치와 활기찬 신시가지의 공존, 거기다 아주 독특하고 자부심 강한 바스크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거부할 수 없는 그 맛있는 핀초스와 음식들까지. 맞아요. 특히 지식 탐구를 즐기시는 학습자로서 저희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빌바오가 가진 그 역사와 예술, 문화적인 깊이에 푹 빠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도시 규모가 막 너무 크지 않아서 걸어서 탐험하는 재미도 있고 또 대중교통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정보들, 특히 9월 날씨나 바리카드 같은 꿀팁들 잘 활용하셔서 즐거운 빌바오 여행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빌바오는 과거의 산업유산과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결합시켜서 도시 전체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잖아요. 과연 다른 도시들은 이 빌바오 효과로부터 도시를 재창조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은 바스크 지방처럼 이렇게 강한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 국가 전체의 다양성과 문화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